반도체에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자체가 조선, 방산 섹터보다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이 거대한 AI 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시장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거의 어떤 기술 혁명보다 규모가 크고 정부까지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이 AI 시대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넘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소캠과 메모리 공유 개념의 CXL, 그리고 미래를 바꿀 유리기판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거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하여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주제는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와, 이 자료들 보니까요.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정말 많네요. 주가 상승 잠재력이 아주 상당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여기서 연이어 대용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네. 또 차세대 메모리 HBM4라든지 엔비디아 신기술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호재가 지금 겹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료 중에는 이 반도체 섹터가 조선이나 방산 섹터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기대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낙관론, 도대체 근거가 뭐고 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지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우선 딱 눈에 띄는 게 현재 진행 중인 이 AI 혁명이요. 과거 인터넷이나 모바일 혁명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심지어 정부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예상보다 훨씬 길고 또 크게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AMD의 리사소 CEO는 아예 수십 년 엔지니어 경력 중에 AI 혁명만큼 이렇게 거대한 변화는 처음 본다. 이렇게까지 말했더군요. 와, 그 정도면 정말. 이 정도 규모라면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계속 폭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네요. 네, 그 중심에는 단연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어요. $200 이상으로요. $200요? 와. 네. 하반기에 나올 그 블랙웰 칩 공급 확대라든가 또 중국 시장을 겨냥한 H20 칩 판매 재개 같은 이런 호재들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의 투자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올해 설비 투자에만 작년보다 60%나 늘려서 $85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하죠. $850억 달러?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한 40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쟁사인 AMD보다는 낮고 브로드컴과는 비슷한 수준이라서 아직 과도한 거품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자료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 국내 대표 주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움직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테슬라랑 그 23조 원 규모의 대형 계약 소식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CIS라고 하죠. 네, CIS. 이걸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계약들이요. 그냥 단순히 매출 얼마 늘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애플 것만 해도 오랫동안 일본 소니가 거의 독점해 왔거든요. 프리미엄 아이폰 이미지 센서 시장을요. 근데 여기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소니 독점 구도를 깨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삼성의 자체 이미지 센서 브랜드 아이소셀의 위상도 높이고 시장 점유율도 현재 한 15% 정도인데 이걸 더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애플이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사를 뚫었다는 것 자체가 삼성의 기술력이나 파운드리 안정성을 딱 입증하는 강력한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더불어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나 파운드리 사업에 확실한 반등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타이밍이 좋은 게 혹시 모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 같은 걸 피하려는 애플의 미국 내 생산 강화 전략, AMP라고 하죠. AMP. 네.
그거하고도 딱 맞아떨어진 거죠. 앞으로 만약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 관련 수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뭐 삼성의 부활 스토리는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와, HBM 수주까지 기대가 되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HBM 외에도 AI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 자체도 엄청 빠르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소캠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모듈이나 유리기판 같은 기술들이 언급되던데 이건 또 뭔가요? 맞습니다. AI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새롭고 다양한 기술이 계속 필요해지고 있어요. 소캠,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랜 인핸스드 메모리. 이거는 고성능 HBM보다는 좀 저렴하면서도 상당한 성능을 내는 일종의 대안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같은 좀 특정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요. 아, HBM의 좀 더 저렴한 버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유리기판, 특히 이제 칩하고 기판을 연결하는 아주 얇은 유리층인 인터포저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포저요? 네, 엔비디아 칩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블랙웰이 100-800제곱밀리미터 정도고 차세대 루비민 120 곱하기 120mm까지 커진다고 해요. 이렇게 커지는 칩을 효율적으로 패키징하려면 이 유리 인터포저가 핵심 기술로 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뭐 CXL 같은 메모리 확장 기술도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I 분야가 좀 승자 독식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후발주자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멈추지 않는 AI 투자 열기, 또 빅테크들의 엄청난 설비 투자 경쟁, 그리고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대형 수주들, 거기에다가 소캠이나 유리기판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까지. 네네. 이런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맞물리면서 반도체 섹터에 정말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부 자료에서 조선, 방산 이상의 잠재력을 언급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생각해 볼 점을 던져주는 분석이 하나 있었어요. 아, 어떤 거죠? 만약에 AI 혁명의 큰 주기가 한 10년이라고 본다면 실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 절반인 5년 정도가 가장 뜨거운 핵심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10년 중 5년이요? 네. 근데 이걸 2022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가정하면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셈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남은 2년 정도가 정말 결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3년 차군요. 시간이 빠르네요. 무례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AI 혁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를 이끄는 핵심 반도체 기술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뜨겁게 이어지고 있으며 선두 기업이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위너 테이크스 이돌 특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AI 혁명의 주인공이지만 테슬라와 애플 같은 빅테크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앞으로 약 2년 정도의 중요한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니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